동감을 여쭤볼게요. 이 소설 예전에 이제 읽으셨다니까 이게 아무래도 원작 하신 분, 이 원작 소설의 그 우달수 배우가 맡았던 역할은 그리스어 교사와 라틴어 교사를 오래 평생 하다가 퇴임하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소설에 보면 신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. 좀 어차피 근데 그리스 신화가 한국에서 먹히지 않잖아요. 지금 여기서는 더더군다나 해서 좀 여기 신화가 좀 약간 그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읽으실 때 좀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.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. 뭐 하야베스케하고 뭐 범죄론도 얘기가 나오고, 중국의 그 불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장황하게 나오는데, 근데 사실 내용들이 꽤 알찼어요. 그걸 보면. 근데 이거를 영화에 너무 함할 수 있나, 녹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이제 또 영화하고 이 책의 메커니즘이 다른 것이니까 이제 거기에 좀 있었고,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오달수가 연기한 이 정인이라는 이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역할에 갖고 있는 그 지식인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그 품성 같은 것들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겠다.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그 저는 여러분도 이제 책 받으시고 가시면 이제 소설 뭐 읽으실 분도 있고 안 읽으실 분도 계실 텐데 좀 읽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. 그렇게 뭐 길지 않습니다.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. 저는 이 소설 때 깜짝 놀란 게 오디세우스, 호메로스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. 이 소설. 그래서 아니 오후 4시에 가서 옆집 남자 괴롭힌 이야기 왜 오디세우스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?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. 일단 저 의사 이름이 팔라메드예요. 팔라메드 원작에서. 팔라메드가 누구냐면 팔라메데스라고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는데 오디세우스가 꾀를 부려요. 참전 안 하려고. 미치광이 짓을 해요. 밭을 갈 때 뭐 씨를 안 뿌리고 소금 뿌린다든지. 팔라메데스가 가가지고 꾀 부리는 거 알고 그 갓난에게 텔레마코스를 갖다 놓으니까 그 오디세우스가 딱 걸렸다 해가지고 끌려가거든요. 트로이 전쟁에. 그거 끌려가게 했다가 팔라메데스예요. 네. 그래서 이 교사가 저 의사 이름이 팔라메데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. 결국 팔라메데스는 오디세우스가 저 사람한테 원하는 복수심을 갖고 나를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해가지고 모함해서 죽여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사가 이 집에 찾아와서 2시간 동안 나를 침묵으로 있는 과정을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향 아테케로 돌아갈 때 피클로스라고 웨는박의 거인을 만나거든요. 그 상황을 기대요. 나는 지금 피클로스랑 마주 앉아 있는 느낌이다. 2시간 동안 고문당하는 게 그렇게 얘기해요. 그래서 그러면 이 원작자는 이저 라틴어 묘사를 오디세우스로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. 마지막에 세 번째 가면은 페넬로페 오디세우스의 부인 얘기까지 해요. 근데 부인이 이제 남편이 20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니까 구혼자들이 108명이 와가지고 맨날 술 먹고 괴롭히고 막 이러는데 페넬로페가 그럼 꾀를 짜 아버지 수유를 만들다가 낮에는 참을 다 짜고 밤에는 풀르고 그 다음에 다시 짜고 밤에 풀르고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을 하거든요. 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디세우스가 다 죽이거나 다치게 만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 팔라메데스 모함에서 죽였죠. 108명의 구원자들 싹 다 죽여요. 와가지고 오디세우스가. 그 다음에 피클로스는 왼박에 그 와인을 먹여 오디세우스가 와인 먹어가지고 펄펄 자 떨어질 때 올리브 나무 불에 데워가지고 눈 찔러가지고 그렇게 탈출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원작자는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저 의사를 신화 속의 인물 누구를 계속 떠올려도 저런 심술쟁이의 신화 속 인물은 없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신화 얘기를 여기서 굉장히 좀 자주 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오디세우스 이야기랑 같이 이 소설을 같이 읽으면 재미있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뭐 영화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혹시 있으시면 사인 포스터 굉장히 이쁩니다. 감독님 사인 포스터
포스터 사이즈 그 포스터가 무슨 예술 작품 같이 너무 포스터를 영화사 측에서 잘 만드셔가지고 소장 가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나요? 여기 가운데 이제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. 여기 자주색 옷 입으신 와인색 옷. 아, 예. 네. 아까 방금 그 송정우 감독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잠깐 그냥 이 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인물로 형상화돼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 공파 배우 맡은 이제 의사 역할이 실제로는 이제 옆집 그 의사로 나오긴 하지만 그 옆에 살고 있는 그두 지시들 주인공들의 그 내면적인 어떤 고착화된 가치, 사고의 틀, 관념, 신념 뭐 이런 것들 잊으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시시각각 자꾸 찾아오는 고통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것들을 뭔가 형이학적으로 형상화해서 그 스스로의 내면과 뭔가 싸워나가는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연출하신 건지. 네, 예, 정확히 그게 맞고요. 제가 저도 그 생각을 했고,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제 주제죠, 본성에 대한 거, 우리의 본성의 이 주인공 정의는 이제 그 성인군자 유형 같은 거죠. 그래서 이제 항상 남한테 베풀려 하고 매너 있고 너그럽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이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고 이성적이라고 우리들이 부부가 둘 다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제 성인군자 유형들이 그 그림자 속에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반대로 권력의 욕심이 있고 그런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욕구 본성 갖고 있는 거가 그 용남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다.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런 몸의 안에 있는 그런 본성이 자꾸 이렇게 누르려 하는데 자제가 안 되고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. 그런 게 이제 자꾸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.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본성이 이성을 지배해서 그런 이제 사람이 가장 이제 극적인 상황 이제 이고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머릿속에 가장 깊이 있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제 두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본성이 나와버린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뭐 운전하다가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면 막 무섭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자기 안에 내면과 계속 싸우는 이야기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. 네, 또 다른 분 먼저 숨 드신 것 같은데 그냥 예. 수업으로 좀 예,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그 외국에도 오후 4시도 영화관 작품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육남 같은 이웃이 매일 오후 4시에 방문한다면 세 분은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. 외국에 영화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네. 처음이고, 네, 그 처음이고 만약에 저런 일이 저한테 닥친다 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좀 알 수가 없고 과묵한 편이라서 시간만 딱 정하지 않고 오면은 나름 이렇게 같이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. 네. 음악도 같이 듣고 뭐 차도 마시고 그러지 않을까. 네. 잠깐요. 저는 바로 선정합니다. 오지 마라. 그리고 방금 생각해 봤거든요. 같이
술 마실 것 같다는 생각이 술 친구를 만들지 않을까. 농담이고요. 이 팔라메데라는 사람이 그 오디세우스를 데리고 가게 되지만 이 사람이 약간 비상한 사람이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서 원작에도 나오는데 서양식 장기를 만든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. 체스 말고 또 다른 뭐 서양식 장기가 있나 보죠. 굉장히 눈에 특이하고 트로이 전쟁에서도 공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이랑 술은 뭐 농담이었고요. 뭐 같이 뭐 즐길 수 있는 거, 뭐 예컨대 뭐 한국식 그 동양식 장기를 두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공통의 분모를 좀 최대한 찾아내서 여기서는 뭐 굉장히 광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나오지만 최대한 뭐 말을 끄집어내고 뭐 해서 뭐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같이 이웃사촌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다른 질문 혹시 크게 좀 영화에서 보니까는 그 주인공 부부가 그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시골에서는 그 영화에서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그 사실상 쓰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따로 어떤 의미를 둬서 그 영화를 그 차를 쓴 건지. 예, 그 영화 속에 차가 두 대가 나와요. 그 차가 나오고 그 소영이 타고 오는 차도 있고 둘 다 전기차예요. 그래서 그때 영화 찍을 때는 그 전기차 이렇게 화재에 그런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환경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그래서 미세먼지 얘기도 좀 제가 넣었어요. 그래서 그런 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. 전기차. 근데 저도 이제 저는 그 테슬라라는 책인지도 몰랐어요. 말씀하셔가지고 알게 됐는데,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그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. 예의와 교양과 배려가. 이분은 자연한테도 예의와 교양과 배려를 위해서 매연을 내뿜지 않는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.